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대면으로 수업할 때 친밀감 있고 좋은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수업을 하게 되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같이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면 수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하는데요. 기독교 탐사 제6강 강의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격이니까 영상만 잘 참석하시면, 들어주시면 이렇게 수업 참석한 것으로 출석이 되니까 잘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오리엔테이션은 이미 다 했고 출석 점검은 이미 다 됐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강의 목표는 매 수업마다 읽자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인생의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다. 이 과목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자기를 위한 과목이거든요. 다른 과목은 지식, 기술, 그런 습득 교육이지만 이 과목은 오롯이 자기 인생만을 위한 나의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이라 매우 중요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A4 용지 없어도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출석 20, 중간 30, 기말 30, 과제 10, 또 수업 참여 평가 30점, 수업마다 3점씩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6강이잖아요. 다음 주 7강은 시험 기간입니다. 7강 때 시험이라 7강의는 시험을 위해서 오늘 6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6강의에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목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인생의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다. 수업 시간마다 제가 같이 따라하도록 하죠.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은 제6강 행복의 공식이 악함과 만나면 죄악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난주까지 한 내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동의하셨죠? 동의했죠? 행복의 공식 3가지 소유, 꿈, 사랑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행복의 재료 소유, 꿈, 사랑 행복의 공식 3가지가 행복하지 않는 데는 행복을 위협하는 파도가 있더라. 소유, 꿈, 사랑에 있어서도 위협하는 파도가 있더라. 행복을 위협하는 파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더라. 내 속에는 그 인간의 죄악이 없느냐? 인간의 본성, 내 속에 있는 본성, 또 소유,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도 꿈에 있어서도 악함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공식이 악함과 만나면 죄악이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공식 소유, 꿈, 사랑 소유의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죄악이 나오고 또 꿈의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죄악이 나오고 사랑의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죄악이 나온다. 소유의 음지, 꿈의 음지, 사랑의 음지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은 인간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악함, 죄악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 꿈, 사랑이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의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죄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선함과 악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유의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죄악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서 소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욕망이 되어서 이 욕심으로 변하면서 여기에서 인간의 죄와 악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내 속에 선함이 있고 악함도 있다. 선함이 악함에 지면 죄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사실 본질 속에는 선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만나면 이 속에 있는 선함이 악함으로 변해버려서 죄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빅뱅의 멤버 승리 아시죠? 문화의 선도주자였고 지금도 멤버들의 아우라가 여전하고 자기의 악함이 행복의 공식과 만나 죄악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 빅뱅의 멤버 승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빅뱅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가 얼마나 또 문화의 부분에 있어서 악함의 모습이 나왔는지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악함과 합쳐지면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의 욕심을 확 사로잡아서 인간을 넘어뜨리죠. 그런 경우 없나요? 저도 있죠. 많죠.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보면 얼굴 들기도 부끄럽고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내면에 있고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님이 착하게 생겼죠. 착하죠. 선하죠. 그런데 본심 속에 그런 악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또 꿈의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죄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의 욕망.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도 그 꿈을 이루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또 꿈을 이루는 속에서 악함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쁜 여학생 뭘 보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나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나 보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난 모르는데 저 친구는 뭐라고 적었나? 이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번 시험 한 번만 컨닝하면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러면서 아무 압력 없이 컨닝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컨닝을 하면 안 된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정직의 영이 있어서 인간은 정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컨닝의 욕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악함이고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이죠. 컨닝의 욕망이 다 있나요? 다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예 자체가 없는 분도 있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환경이 조성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컨닝의 속임수에 욕망에 자기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속에서도 컨닝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꿈이라는 이 공부 속에서 컨닝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그래서 컨닝이라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컨닝 같은 거 안 해봤는데 박수 보냅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점수에 대한, 소유에 대한, 꿈에 대한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바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무감독 시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연세대학교 무감독 시험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찬성한다 25.2%,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다 29.1%, 반대한다 30%,
잘 모르겠다 14%. 연세 춘추에 나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럼 찬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과 교수 간 신뢰를 쌓을 수 있어서 좋다. 무시현 감독 찬성하는 이유. 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 학생의 양심을 키울 수 있어서 학생 간 감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양심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인간의 양심은 정상으로 가도록 하게 하여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 가면 안 되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도전해요. 뭐가? 양심이 정상으로 가도록 하게 하여. 그런데 이 양심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었는데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즉 파괴되면, 양심이 내 마음을 관리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고 악함이 나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죠. 삶을 조종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죄악이라는 게 나오죠. 어떻습니까? 양심이 나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양심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양심이 파괴되어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까? 이 인간의 마음속의 욕망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곳으로 가면 악함을 만나 죄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사랑의 욕망이 악함을 만나면 죄악이 나옵니다. 14살 제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태권도 사범, 뭐라고 하냐면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이런 걸 보고 그루밍 범죄라고 합니다. 그루밍 범죄. 30대 태권도 사범 남성이 가르치던 14살 중학생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게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제자를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루밍 성범죄라고 했죠. 그런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주말 영화 데이트를 신청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이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냥 헛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이 무뎌지거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경계심이 무너질 때, 나를 지키고 있는 경계심이 무너질 때 우리는 죄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는 소유, 꿈, 사랑에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이 경계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죄악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없어야 되는데 소유, 꿈, 사랑 안에도 그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 소유, 꿈, 사랑에 있어서도 그 악함이 죄와 만나니까 이게 죄가 범죄가 되더라 는 것이죠. 악함이 행복의 공식과 만나면 죄악이 나온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악함이 행복의 공식과 만나면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여기에서 죄악이 나온다는 거죠. 행복의 공식, 소유, 꿈, 사랑이 악함과 만나니까 인간이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에게는 소유, 꿈, 사랑에 악함이 없는지. 소유, 너무나 좋은 소유인데 욕심이 생겨. 욕심 계속 더 갖고 싶어. 리를 조금만 더. 그러다가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범, 사범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소유, 꿈, 사랑에 있어서 매우 불완전하고 행복의 공식이 악함과 만나면 바로 죄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의 재료의 어두운 부분이고 음지입니다.
이걸 정말 초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은 초월할까요? No, 초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유꿈 사랑에 있어서 이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데 소유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 얼마나 좋을까요? 꿈에 있어서 거기에 전혀 내 욕망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 쉽지 않는 일. 사랑에 있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꿈과 소유와 사랑, 이것이 악과 만나지 않고 영원히 순수하게 아름답게 보존되면서 내 인생을 영원한 행복으로 줄까? 저는 자신이 없죠. 소유의 악함이 행복의 공식을 만나면 죄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그런 경우 있으세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에 있어서. 여러분, 돈과 관계되어 있으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자기 걸 챙기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소유의 욕망. 또 뭐가 있어요? 꿈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이 나오기도 한다 이 말이죠. 아까 컨닝 이야기했지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컨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인간 마음속의 악함이 아닌가요? 행복의 공식을 만나면 이 꿈의 악함이 죄로 나오기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꿈을 성취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잘못된 욕망과 욕심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가 악함이 나오고 거기서 죄가 나올 수 있죠. 꿈이 악함과 만나면 바로 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의 악함이 행복의 공식을 만나면 죄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거기에 악함이 파고들어요. 부부 사이에 악함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죄가 나오고 불륜이라는 게 나오고 바람이라는 게 나와서 거기서 또 행복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죄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사랑의 악함이 그 속에 들어가면 행복의 공식을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공식을 만날 때 이 악함이 강해져서 죄악으로 나온다 이거죠. 사랑도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랑도 질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도 너무나 좋은 아름다움인데 소유에도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꿈도 너무나 좋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트릭, 악함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이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랑이 잘못되면 미움, 잘못된 사랑의 욕망이 행복을 파괴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사랑에는 또 이 음지 부분이 있고 꿈에도 음지 부분이 있고 소유에도 음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행복의 공식이 소유의 음지, 꿈의 음지, 사랑의 음지, 그 악함과 만나면 죄악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전혀 안 그러는데요?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소유의 악함, 꿈의 악함, 사랑의 악함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이게 나를 잘 누르고 있는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악함이 나오고 소유의 악함, 꿈의 악함, 사랑의 악함이 그냥 튀쳐나와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오히려 불행으로 만들어가고 죄악으로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억울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중간시험인 거 알죠? 중간시험 문제를 좀 안내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주 때 시험이 있죠? 시험은 중간고사는 30점이 만점이에요.
출주 7주째 실시하고 8주째는 그 시험 본 것을 동료평가로 할 겁니다. 동료평가는 빨간 볼펜으로 지참해 주시고 중간고사 30점에 객관식 뭐 가로넣기 그런 것이 단답형 그런 것이 10점이에요. 그리고 논술식이 20점입니다. 논술의 주제는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을 행복의 공식과 연관지어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보세요. 행복의 공식이 뭐예요? 소유, 꿈, 사랑이 행복의 공식의 요소라고 그랬죠. 행복의 재료라고 했죠. 소유, 꿈, 사랑. 이것을 행복의 공식과 이걸 내가 사는 이유와 연결시켜서 나의 사례를 들어서 자기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논술식의 문제입니다. 이 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 보면 원고 쓰는 법을 안 배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다 잊어버리고 논술식 쓸 때 글을 쓰지 않아요. 글을 쓸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첫 줄은 띄어서 쓰는 거 알죠?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이제 단락을 나누면서 써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요, 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문장으로 쭉 썼어요. 읽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쓴 글은 어떤 글인지 제가 다 알잖아요. 문제를 알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쭉 훑어보면 착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눈에 착 보고 구성이 잘 되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핵심 단어들이 들어있나? 짝짝짝짝짝짝짝짝 보죠,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 이해가 잘 들어있나? 짝짝짝짝짝짝 보죠. 그러면서 읽어 내려가죠. 그런데 통문장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문장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요. 문장을 쓸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7줄 이상은 쓰는 게 아니에요. 문단을 쓸 때. 왜냐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7줄보다는 4줄, 길어야 아마 5줄, 7줄 이상이 최대입니다. 7줄까지 최대인데 그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논술식 쓸 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구성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라고 했죠. 사례가 뭐예요? 자기의 경험담이 사례죠. 소유, 꿈, 사랑에 대해서 사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행복의 공식과 연결 지으면서 자기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수업한 거 2, 3, 4, 5, 6강이 그 내용이에요. 강의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정리한 상태에서 자기가 한번 써보세요. 집에서 한번 써보면 써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잘 썼나. 그리고 거의 다 문제를 써봤으면 자기가 썼으니까 글을 다 외우시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학교 와서 제가 시험 문제 A3 용지 한 매를 줘요. 앞면에다가는 객관식, 가로넣기, 10문제 쓰고 뒷면에다가 논술식을 적는 거예요. A3 1매. A3 1매라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알죠? A3 1매 용량까지 써야 돼요. 이렇게 써서 쓰되 대학 시험에서는 연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에는 연필로 쓰죠. 대학 신문에는 연필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안 쓰고 하면 좋죠. 그러나 혹시 틀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 화이트를 통해서 다시 수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해 왔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리에 구성하고 쭉 써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이게 이제 구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글이 있고, 우리 앞뒤가 안 맞는 글이 있고, 이 글이 흘러가야 되는데 글이 가다가 뭐 널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써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잘 미리 준비해 오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객관식 아니면 뭐 단답형 OX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는 PPT에서만 내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PPT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좀 읽어보시면서 어디가 문제가 나올까 보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분 동안 여러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듣기만 해도 이건 출석이 되니까 별 문제 없이 잘 들어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시험 볼 때 미리 오셔서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 때 봐요.